뭐야? 놀이공원 갔다 왔는데 멀쩡하네. 아빠는 우리 놀 때 에어컨 있는 데서 많이 잤어요. 어디 있었는데? 비밀이야. 그런 게 있어.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입니다. 얼마 전 제 아내가 부탁을 하나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둘째 딸 체험학습 가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면 서울대공원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하필이면 제가 쉬는 날이란 사실을 알고 와이프는 얘기를 꺼낸 거죠. 이럴 땐 주저없이 대답하는 게 정석. 당연하지. 내가 데려다 줄게. 근데 대답을 해놓고 나서 와이프의 표정을 봤는데 눈이 평소보다 반짝거리고 날카롭고 예리한 게 눈치가 심상치 않은데 조금 더 뜸을 들이면서 힘들게 예스를 외쳤어야 했지만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거죠. 바로 아내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시간 괜찮은가 보네. 그럼 큰딸도 데려가면 어때? 둘째 딸 일정 끝나면 셋이 놀다 와도 좋지 않겠어? 딸들의 반짝이는 눈빛,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이미 전 아내의 트랩에 완벽하게 빠진 상태. 이제 아빠로서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뿐.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사실 2주 만에 얻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전 일정이 아주 많았어요.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NBA 플레이오프도 보고 저녁엔 소파에 누워서 야구도 보고 운동도 좀 하려고 했지만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 동안 피곤하게 좀비처럼 끌려다닐 수는 없겠죠. 제가 이래봬도 서울랜드와 서울대공원이 있는 과천의 고인물 동캐시예요. 거기다 이번 기회에 아주 궁금했던 곳도 한번 이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마파크야 워터파크야 둘 다 어디? 서울랜드에 온다. 서울랜드에 워터파크가 생겼단 커다란 광고 영상, 이걸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서울랜드의 여러가지 변화들, 그리고 지금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워터파크 진짜 갈만한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마지막엔 서울랜드에 새로 생긴 진짜 슈퍼 울트라 개꿀팁까지 구독자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망의 체험학습일, 두 딸과 함께 출발. 먼저 둘째 딸을 서울대공원에 내려주고 큰딸과 저는 따로 일정을 시작했어요. 먼저 몸풀기로 전혀 기다림 없이 편안하게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몇 개만 타겠습니다. 여기 서울랜드 아닌데? 여긴 서울랜드 바로 옆에 있는 곳 국립과천과학관이에요. 각종 과학체험들과 전시들도 있지만 놀이공원 못지않은 구경거리와 탈거리까지 있는 곳. 주차비는 5,000원 선불인데 과학관이랑 가장 가까운 주차장은 동주차장이에요. 이쪽이 만약 만차가 됐으면 그냥 정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시면 되고, 입장권 가격은 성인 4,000원에 어린이 2,000원. 근데 과학관에 탈 게 있어? 놀랍게도 있습니다. 바로 1층에 있는 미래상상 SF관. 여기에 여러가지 탈 것과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버추얼 스포츠 스타디움. 자전거를 타고 미래도시를 주행하는 코너. 딸과 함께 탑승했는데 미래도시의 3D 화면이 재생되는 곳에서 편안하게 자전거를 탑승한다고 하기엔 아침부터 체력이 급속도로 소진된다는 게 단점. 그러니까 두 번째 코너는 앉아서 하는 놈. 우주비행선 조종체험. 마치 스타워즈의 루크처럼 비행선을 조작하면서 레이저를 발사하는데 큰딸 실력이 나쁘지 않네. 그렇게 미래 우주에서 레이저 실컷 쏴준 다음에 세 번째로 탑승할 건 무려 타임머신. 거대한 기계 안으로 들어가면 움직이는 4D 형태의 상영관이 나오는데 2002년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1950년 인천 상륙작전,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최초 비행기 체험, 1592년 임진왜란의 거북선, 1492년 산타마리아호의 탐험과 640년 신라의 첨성대 건축, 기원전 만리장성을 지나서 피라미드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음 2억 년 전 공룡들까지 만날 수 있는 시간여행. 생각보다 버라이어티한 체험이 7분가량 계속돼요. 솔직히 이 타임머신이 서울랜드 내부에 있는 4D 깜짝 상영관보다 퀄리티가 더 나은 편. 혹시 서울랜드보다 재밌는 게 또 있어? 서울랜드보다 아주 압도적인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2층에 있는 자연사관. 서울랜드에 있는 주라기 랜드 공룡 연구소보다 훨씬 더 근사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 최대 종려나무 화석부터 시작해서 빙하기의 여러 동물들과 매머드, 무엇보다 놀이공원의 모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공룡의 화석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에드몬토사우루스의 화석엔 심지어 육식 공룡의 공격을 받은 흔적까지 남아있는데 이놈이 끝이 아니에요. 올해 8월까지만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존재가 2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누구냐고? 티렉스 못 들어봤어. 티라노사우루스라고도 해. 녀석의 이름은 스코티. 몸 길이가 무려 13m, 골반까지의 높이가 4m에 이르는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진짜 엄청나게 근사한 놈이 국립과천과학관 2층에서 월드투어 중이에요. 한국에서 딱 지금만 볼 수 있는 놈이니까 전 굳이 아침부터 큰딸과 함께 여기 과학관에 들린 거죠. 아빠 다리 아파요. 알겠어. 이제 쉬는 시간, 아니 11시니까 점심시간. 왜 그렇게 점심을 일찍 먹어? 여기 과학관에선 12시가 되면 체험학습 나온 학생들 때문에 식당이 꽤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전에 점심을 먹어주는 게 꿀팁. 2층 푸드코트에는 한식, 중식, 양식, 샌드위치까지
팔고 있지만 전 그 옆에 있는 매점에서 핫도그랑 콜라 산 다음에 과학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쪽에서 휴대폰도 충전하고 제 체력도 충전한 다음에 과천의 개꿀 테마파크이자 오늘 저의 미션 장소 서울랜드로 넘어갔어요. 전에 제가 서울랜드 풀코스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서 변화된 부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문 주차장의 결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대부분 놀이공원이 당연히 이용했던 방식인데 서울랜드는 좀 늦게 도입을 한 거죠. 근데 굉장히 해자로운 점은 놀이공원만 이용한다면 주차 요금이 여전히 무료라는 점. 그럼 차량 등록은 어떻게 해? 이 주차 등록은 무조건 파크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파크 안쪽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QR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QR코드가 놀이공원 밖에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놀이공원 안쪽에서 주차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럼 미리 주차 등록부터 해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QR로 차량을 등록하고 나서 30분 내에 출차가 필수. 그러니까 파크를 다 즐긴 다음에 나오는 길에 잊지 말고 주차 등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저 역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제 서울랜드 안쪽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한창 막바지 공사 중이었던 앨리스 원더하우스. 서울랜드 35주년을 기념해서 태어난 공간. 사실 이곳은 서울랜드에 있던 착각의 집을 업그레이드한 곳인데 그 재미가 꽤나 쏠쏠해요. 먼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흔들리는 다리 등장. 물약을 먹고 몸이 너무 커졌다는 앨리스의 설정으로 아주 작은 집을 체험한 다음 토끼가 안내하는 열쇠구멍으로 진입. 시계 토끼의 집에서 착시 현상을 경험하고 나면 방으로 들어가는데 어라, 이거 중력이 비탈을 따라 한쪽으로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오랑나비야 날아봐, 하늘 위로 날아봐. 갑자기 무슨 김은국 아저씨가 된 것 같은 느낌. 의도치 않은 몸개그가 계속되는데 앞으로 쏠려서 쓰러질 것 같은 계단을 걸어가면 아름다운 미디어 아트 공간이 나오니까 끝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려면 문으로 된 미로를 빠져나가야 돼요. 문이 열릴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딩동댕. 그렇게 열리는 문과 안 열리는 문 잘 구분해서 찾아내면 마침내 출구 도착. 무엇보다 몸개그 좀 칠 줄 아는 분들이랑 같이 오시면 꽤나 재밌는 공간이에요. 이제 만나볼 서울랜드의 세 번째 변화는 뮤직 로드쇼. 다름 아닌 퍼레이드예요. 이 뮤직 로드쇼는 밴드가 퍼레이드 카에 직접 타고 연주하면서 이동하는 방식. 근데 퍼레이드 카는 딱 한데 거기다 주변에 함께 행진하는 캐릭터들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깔끔하게 패스하시는 걸 추천해요. 오히려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코믹 저글링 쇼쇼쇼가 훨씬 더 괜찮은데 심지어 쇼를 진행하는 라일주님 실력이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변화, 먹거리가 살짝 달라졌어요. 제가 서울랜드 영상에서 장터에 있는 국밥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1년 동안 수차례 들려서 확인해 본 결과 국밥 주문이 늘어나는 날은 간이 좀 짜거나 싱겁거나 하는 식으로 맛이 달라질 때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장터 국수의 맛이 더 나은 날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메뉴를 고르시고요. 나 밖에서 밥 먹기 싫은데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는 데 없어? 국물로 수분 보충하면서 날이 더운 장터에서 식사하는 건 싫은 분들은 베트남 식당 체인점 포메인도 생겼으니까 이 점 역시 참고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서울랜드에서 꽤나 파격적으로 도전한 다섯 번째 변화. 작년까지 이곳에 있었던 놀이터 뭉게공항 액션존이 싹 다 리뉴얼됐어요. 미끄럼틀도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깔끔한 놈으로 설치됐고 1층엔 뛰어놀 수 있는 트램폴린에 그물망과 각종 구조물도 완전히 새롭게 건설. 어린이들 놀기에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엔 여섯 번째 변화가 있는데 다름 아닌 주라기 바베큐존이 탄생했습니다. 물론 바베큐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칠면조 다리부터 바비큐 백립, 치킨과 모듬 소세지까지 판매하는 곳. 하지만 가격이 꽤나 비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비추. 근데 뜬금없이 바베큐 공간이 생긴 거야? 아이들 물놀이 하는 동안 어른들은 바베큐에 맥주 한잔 하시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서울랜드에 워터파크가 생겼다고. 그 워터파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서울랜드의 일곱 번째 변화, 물놀이장 크라켄 아일랜드. 서울랜드가 광고에서 얘기했던 워터파크예요. 여긴 좀 전에 보여준 놀이공간이잖아. 수영장은 안 보이는데? 맞습니다. 여기 크라켄 아일랜드는 분명히 워터파크라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수영을 하는 곳은 아니에요. 60cm 수심에 물이 고여있고 아이들은 수영복을 입고 다니지만 수영은 절대 네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 그냥 발을 담그고 놀 수 있는 장소죠. 이걸 대체 워터파크라고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곳. 물을 뿌려주는 몇 개의 시설들이 있고 바닥에서 나오는 분수도 있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도 있지만 흔히들 생각하시는 워터파크는 아니란 거죠. 그래도 간단하게 아이들 물놀이 하라고 샌들까지 챙겨왔는데 서울랜드에서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여기 크라켄 아일랜드는 7세 미만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놀이공간입니다. 아주 어린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공간. 거기다 어린이들의 발부상을 막기 위해서 아쿠아 슈즈 착용을 권장하는 곳이에요. 즉 유아들이 아쿠아 슈즈 신고 수영복 입고 시원하게 물을 맞을 수 있는 분수가 포함된 놀이터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추가적인 단점이 또 있는데 바로 물놀이의 시작과 끝이 전혀 편리하지 않다는 점. 샤워장도 빈약하고 탈의실 역시 천막으로 만들어진 임시 탈의실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물놀이
물놀이를 시작하고 끝내기엔 부족한 점이 많죠. 근데 서울랜드에 괜찮은 변화가 별로 없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엄청난 슈퍼 울트라 개꿀 변화가 하나 있다고. 제가 이번에 딸들 둘을 데리고 갔었잖아요. 심지어 둘째 딸이 합류한 다음에 오후 늦게까지 시간을 더 보내야 하는 스케줄. 이게 무슨 말이냐. 체력이 방전되기 딱 좋은 코스란 거죠. 중간중간 제대로 충전을 하지 못한다면 집에 오는 순간 내가 침대가 되고 침대가 곧 내가 되는 무라일체를 경험하면서 다음날까지 절대 깨어날 수 없는 바카스나 레드불 가지고도 회복시킬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얘기. 하지만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크라켄 아일랜드에 있는 돗자리 공간? 거기도 나쁘지 않지만 훨씬 더 유용한 곳이 있어요. 바로 서울랜드의 8번째 변화. 새롭게 문을 연 유료 쉼터예요. 2만원짜리 감성 텐트 구역도 2군데 운영 중이지만 제가 예약한 곳은 여기 크라켄 아일랜드 뒤쪽에 있는 크라켄 쉼터예요. 춤추는 요술집 쪽으로 넘어가는 구름다리 옆에 8개의 쉼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번 쉼터가 입구랑 가장 가까운 곳, 8번 쉼터가 가장 먼 곳인데 당연히 1번 쉼터를 예약하면 파크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 좋겠죠. 가격은 하루 이용에 4만원. 그냥 그늘막 하나 있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 크라켄 쉼터 텐트를 열고 들어가면 캠핑 박스도 있고 캠핑 체어 2개, 누워서 쉴 수 있는 캠핑 침대 하나, 거기다 환한 조명, 별도의 쓰레기통,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컨센트까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쉬어갈 수 있는 엄청난 사기템, 흐르는 땀방울을 솔솔 식혀줄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무려 무풍 에어컨. 게다가 보통 워터파크에서 비치 체어 하나가 3-4만원, 방갈로는 2-30만원까지 하는데 에어컨이 구비된 이 크라켄 쉼터가 4만원. 진짜 엄청난 개꿀이죠. 저는 이 쉼터 덕분에 중간중간 체력을 충전하면서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어요. 동생 올 때까지 아빠 잠깐만 누워있을게. 아빠 나 왔어요. 일어나요. 우리 같이 라바 타고 와요. 너희들 타고 있는 동안 아빠가 간식 사올게. 그렇게 아이들 놀이기구 타는 동안 간식 사와서 쉼터 안에 세팅, 레모네이드랑 청포도에이드, 와플까지 먹인 다음에 우리 이제 캐니멀 서커스 타고 올게요. 알겠어. 아빠 잠깐만 누워서 쉴 테니까 다 타고 나면 전화해. 짬내서 잠깐 누운 다음 다시 한번 체력 충전. 우리 같이 똥보 트레인 타고 와요. 그렇게 같이 열차 탑승. 더워지는 날씨에 체력이 소진되니까 다시 한번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텐트 안에서 쉬어주고, 아빠 우리 배고파요. 옆에 있는 바른 치킨에서 간단한 요깃거리 사온 다음에 다시 한번 쉼터 안에 세팅. 편안한 공간에서 오붓하게 휴식을 보냈어요. 조금씩 더워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 방전의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개꿀 장소, 이 크라켄 쉼터. 서울랜드 최고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피크닉 가는 느낌으로 간식거리 챙겨온 다음에 텐트 안에 짱 박아두시고,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서울랜드 풀코스 영상 보면서 어트랙션도 탑승하시고, 워터파크 같지 않은 워터파크에서 시원하게 물도 좀 맞고, 옷은 이쪽 텐트에서 편안하게 갈아입고 에어컨 바람 좀 쐬면서 충전한 다음 8시가 될 때까지 실컷 논 다음에 쉼터에서 퇴실, 마지막 루나 빛의 전설까지 관람하고 나면 하루를 충분히 괜찮게 보낼 수 있겠죠. 물론 쉼터가 딱 8개밖에 없으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나면 꽤나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저 역시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뭐야? 놀이공원 갔다 왔는데 멀쩡하네. 아빠는 우리 놀 때 에어컨 있는 데서 많이 잤어요. 어디 있었는데? 비밀이야. 그런 게 있어. 와이프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꿀팁, 오늘 구독자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렸는데 제대로 된 워터파크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여름이 되기 전에 제대로 놀 수 있는 워터파크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생각보다 일찍 찾아오고 있는 요즘 쌓여가는 피로 속에 휴일이 두려워지는 모든 분들의 체력과 건강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